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6의 화기 취급 감독의 문제가 410페이지 410페이지 410페이지에 1번 위험물의 유별에 따른 대표적인 성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류 산화성 고체, 제2류 가연성 고체, 제4류 인화성 액체, 제5류는 산화성 액체가 아니라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이제 6류가 산화성 액체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이제 2번에 다음 중 이온물 안전 관리 법령상 제1류 이온물에 해당하는 것은 염소산 나트륨. 이게 긴데 염소산 염류. 이제 큰 제목이 염소산 염류. 이 염이라는 것은 이제 나트륨 무슨 륨 이렇게 끝나는 게 염류예요. 그래서 염소산 나트륨은 염소산 염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류가 맞습니다. 염소산 염류, 아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이제 이런 것들이 제1류 이온물입니다. 3번에 이온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이온물이란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 3번이 답입니다. 인화성이거나 발화성. 4번에 제4류 이온물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당한가? 사류는 이제 인화성 액체, 휘발유 그런 것이니까 화기언금입니다. 화기언금. 그 다음에 5번에 다음 중 제4류 이온물의 공통 성질이 아닌 것은 인화하기 쉽다. 증기는 공기보다 가벼운 것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고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속 폭발한다.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제4류가 공기보다 무겁고 그러네요. 가벼운 곳은 없다라는 것인데 무겁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다음 중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인 것은 제3류 이온물이 자연 발화성 금수성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제5류 이온물인 자기 반응 물질의 성질 및 소화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자기 연소 또는 내부 연소를 일으키기 쉽다. 연소 속도가 빨라 폭발적이다. 질식 소화가 효과적이며 질식 소화는 안 됩니다. 냉각 소화가 가능합니다. 3번이 틀렸고요. 유기질 화물이므로 가열, 충격, 마찰 또는 다른 약품과의 접촉에 의해 폭발하기 쉽다.
유기질화물. 예. 그 질화, 그게, 질화. 이제 말뜻이 약간 어려운데, 그 다음에 8번에 다음 중 액화 석유가스, LPG이네요. 예, 틀린 것은 주성분은 프로판, 부탄,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로 사용된다. 누출 시 천장이 아니라 바닥에 체류합니다. 비중은 공기보다 1.5에서 2배 무겁다. 네. 그 다음에 9번. 다음 중 액화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 성분은 메탄이다. 주로 가정용 도시가스로 사용된다. 누출 시 천장에 체류한다. 비중은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10번에 가정용 LP 가스 용기 보관상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용기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용기는 눈, 비로 인한 부식을 피하기 옥내에 설치할 것. 용기는 환기가 잘 되고 습기가 차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 용기는 전도, 전락되지 않게 조치할 것. 네. 다 맞는 것처럼 보이네요. 가장 유력한 게 4번인데 답이 아니네. 2번이 왜 답인고? 예. 부식을 옥외에 설치해야 된다 그거네요. 네. 예. 그래서 옥내에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거네요. 네. 이제 약간의 부식이 있더라도 옥외에다 해야 된다 그거네요. 예, 맞네요. 언뜻 보면 이것도 이제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1번.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채광 및 조명 설비 설치에 원칙적인 기준을 적합하지 않은 것은 모든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전선은 내열 전선으로 할 것. 전멸 스위치는 출입구 바깥 부분에 설치할 것. 채광 설비는 불연 재료로 할 것. 네, 그래서 1번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조명등이 아니라 아래 해설에 봐보면 이제 가연성 가스 이런 곳이 있는 곳에 방폭등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조명등은 아니고요. 가연성 가스 그런 곳에 방폭등. 12번에 이온물의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시도지사입니다. 13번에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온물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무엇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누구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위를 승계했다. 그러면 어차피 신고는 시도지사한테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이 답이고, 얼마 이내에, 그래서 이제 14일 아니면 30일 둘 중에 하나인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합니다. 지위를 승계했다.
그래서 이제 30일 시도지사. 그 다음에 14번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취급할 수 있는 기간, 임시 저장 승인권자. 그러면 시도의 조례니까 승인권자는 어차피 임시 저장 취급. 일단 기간은 90일 이내고요. 그러면 3번이 답이네요. 그러면 임시 저장 승인권자는 소방서장이 한다라는 거네요. 예.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에. 예. 그 다음에 15번에 봐보면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 그러면 미만이기 때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액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주방에 연소기와 탐지부는 얼마를 이격 설치해야 되는가? 이격. 그러면 8m 이내. LNG는 8m 이내이고 LPG는 4m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잘 안 보이는 문제인데 4m와 8m. 그 다음에 17번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를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가? 선임 신고는 14일 이내에. 그 다음 18번에 전기 안전관리를 위해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데 누전 차단기 동작 시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달달이 하는데 이제 1회나 2회 동작하면 되기 때문에 올 1, 2회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 시 부탄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부탄가스의 폭발 범위는 얼마인가? 부탄가스 이제 19번에 3번 같은 경우는 4에서 75%는 수소. 수소는 이제 많이 애우니까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3번은 답이 아니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2.1에서 9.5. 이제 이것은 프로판 가스고요. 그래서 19번의 답은 지금 2번인데, 부탄은 1.8에서 8.4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그래서 이제 프로판하고 부탄은 이제 LPG 원료니까, 프로판이 3개죠, 3개. 그죠? C3. 부탄은 4개죠, 4개. 그래서 이제 프로판 먼저 애워놓으면 순서대로, 프로판의 폭발 범위는 2.1에서 9.5죠. 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부탄이니까, 부탄은 이것보다 약간 낮네요. 1.8에서 8.4인가요? 네, 8.4%. 그럼 이것보다 0.3 낮고, 이것보다 1.1이 더 낮고, 그래서 프로판하고 같이 에워주면 좋겠습니다. 2.1에서 9.5. 그 다음에 20번에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주방에 가스 탐지기 설치 위치로 옳은 것은, 그러면 천장에서 이제 하단이 천장에서 30cm 이내. 그래서 하단 상단이라는 것은 가스 탐지기의 하단이 이제 하단을 기준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간가요? 예. 하단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7에 응급조치 분야의 문제풀이 423페이지. 423페이지 1번 응급처치의 중요성으로 옳지 않는 것은 긴급한 환자의 생사 여부 확인, 환자의 절박한 고통 경감, 현장 처치의 온활화로 의료비 절감. 이제 이것은 아니겠죠. 근데 1번의 답이 1번으로 되어 있네요. 예, 뭐 그렇다고요. 3번이 좀 뭔가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4번은 위급한 부상 부위의 응급처치로 입원 치료 기간 단축. 예. 근데 원래의 목적이 의료비 절감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우선 응급처치 말 그대로 빨리 안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지,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이제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이제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설에 봐보면 고통 감소, 뭐 생존율, 차후 장애 최소화, 환자의 치료 입원 기간 이런 거, 회복 촉진, 그리고 지출 절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생사 여부 확인, 응급처치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고요. 2번에 재해 현장에서 기본적인 응급처치로 볼 수 없는 것은 환자 운반, 기도 유지, 지혈, 쇼크 방지. 그러면 1번이 관련이 없고요. 3번은 응급처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차적으로는 합병증 예방, 환자의 고통, 불안, 경감, 차후 의사의 전문 치료에 도움을 주어 회복을 빠르게 도와준다. 부상자나 질병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를 치료한다. 그러면 4번이 답인데, (3번에) 4번이 답이다. 좀 구분이 잘 안 가네요. 4번이 답이다라는 게. 위급한 상황에 환자를 치료하는 게 응급처치가 맞는데 왜 이것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건지.
합병증 예방한다. 이게 답일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일단 좀 구분이 안 가니까 넘어가죠. 4번에 사고 시 수혈이 필요한 경우의 기준은, 야, 별 문제가 다 나오네. 혈액량의 15에서 30% 출혈 시 수혈이 필요하다. 그래서 4번이 답이네요. 15에서 30%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내 전문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구분이 잘 안 가네요. 네. 이제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으니까 5번 재난사고 시 호흡과 심장이 정지되어 얼마의 시간이 경과되면 산소 부족으로 뇌의 손상이 되는가. 심장이 정지되면 이제 골든 타임이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골든 타임이 5분이니까. 그 다음에 6번. 성인의 혈액 총량은 몇 리터인가? 그래서 5에서 6리터 정도 되니까 1번이 답이네요. 혈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그죠? 네. 12분의 1리터 나오는데요. 몇 리터요? 다른데. 그러니까 몇 리터요? 그러니까 이 도저히 안 된대. 12분의 1인데. 네, 아무튼 5리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5리터가 작은 건 아닌데, 뭐 그 정도. 80%면 12분의 1리터면 8. 그러니까 5리터니까 1리터짜리 5개잖아요. 예. 그 정도 될 것 같네. 그 다음 7번에 응급구조반이 의사의 지시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골절 시 부목을 댄다, 혈압 체크한다, 출혈 시 압박한다. 이제 약물 투여는 안 되겠죠. 예. 8번에 체부 피부가 손상되어 부위가 빨간 색깔, 그러면 1도 화상, 표피 손상이. 9번에 출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아까 수혈이 필요한 것은 15에서 30%라고 하지 않았나요? 앞에 문제. 그래서 이제 앞에 문제에서는 15에서 30%인데 여기서는 15%, 20% 이것도 대략적인 거니까 이제 맞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1번은 6에서 7%면 저산소 쇼크이, 그 다음에 10%면은 위험해진다. 15에서 20%면 수혈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고요. 4번이 틀렸다라는 건데, 출혈성 쇼크 상태면은 혈압이 떨어지죠. 피가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6, 7%, 그 다음에 10%, 15에서 20%, 좀 상식적으로 알아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10번에 심폐소생술에 있어서 인공호흡을 실시하는데 공기 저항이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심폐소생술, CPR. 공기의 저항이 느껴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답을 봐보면 두부 후 굴, 머리를 뒤로 젖히고 하악 거상, 턱을 들어 올림, 다시 시도한다.
그래서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턱을 들어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아래 해설을 봐보면 주변 안전 확보, 의식 확인, 주변의 도움 요청, 환자의 자세 확보, 기도 확보, 유지. 이제 이게 뭐 두부, 후굴, 하악, 거상법 그렇게 되네요. 어려운 말로. 그 다음에 호흡을 확인하고 호흡이 없으면은 2회 호흡, 심폐소생술 이제 그렇게 하면 되네요. 그 다음에 11번 출혈의 증상이 아닌 것은 호흡과 맥박이 불규칙하며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 곤란 증세가 나타남, 동공이 확대되고 반사작용의 완만과 다른 증상으로 구토가 발생함, 탈수 현상이 나타나며 갈증을 호소함, 혈압이 점점 저하되며 피부가 붉어지고 따뜻해짐. 그래서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차가워져야 맞겠죠. 피부가 붉어지는 게 아니라 창백해져야 맞고, 나머지는 이제 맞다라는 것이고, 동공이 확대되네요. 그 다음에 12번 화상의 부위가 분홍색, 수포, 물집. 그러면 이제 수포, 물집이 될 정도면 2도 화상입니다. 1도는 그냥 약간 붉은 이제 그렇게 피부가 되는 것이고, 2도는 수포, 물집. 그 다음에 13번에 화상에 관한 응급처치법으로 가장 적절한 설명이 아닌 것은 화상 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세척하여 세균 감염이 없도록 한다. 화상 부위를 소독된 거즈를 이용하여 두툼하게 덮고 체온을 유지한다. 화상 부위에 부목을 대어 단단하게 고정함으로써 출혈이나 오염이 없도록 한다. 이제 부목은 어디 부러졌을 때 이제 부목을 대는 게 맞습니다. 3번이 틀렸고, 화상 부위에 바세린, 간장, 기름 등의 이물질 투여는 금기 사항이다.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막 소주를 붓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막 붓기도 하고, 그것도 안 좋은 것 같고. 생리식염수는 사용하면 되는데, 함부로 하면은 오히려 더 악화되기 때문에. 14번에 심폐소생술을 할 때 성인의 경우 가슴 압박의 분당의 수는, 그래서 분당 100에서 아마 120회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초에 약 2번이 저번에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100에서 120회. 그 1초에 2번 하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팍 누르고 또 팍 누르고 1초에 2번 정도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파트 8의 이제 소방 계획의 수립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434페이지 1번 소방 계획 수립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건물 내 화재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 화재 초기 진압과 피난을 원활히 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에 신속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 계획을 수립, 소방시설의 하자를 위한 계획 수립. 그래서 4번이 관련이 없습니다.
2번에 소방 계획의 작성 원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실현 불가능한 부분, 이것은 할 필요가 없겠죠. 관계인의 참여, 계획 수립 구체화, 실행 우선.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3번에 소방계획서 작성 시 포함할 사항이 아닌 것은 소방 대상물 위치, 구조, 연면적 등 일반 현황,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점검 및 정비 계획, 소방, 전기, 가스, 위험물 시설의 현황, 신축, 개축 중인 공사장, 이거 공사장은 공사장이 어떻게 되나? 3번에 소방계획서. 이제 공사장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지금은 좀 법이 바뀌어가지고 약간은 이제 문제가 좀 애매해요. 그 공사장도 요새는 그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그게 관건인데, 소방계획서가 나중에 확인을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4번에 소방계획의 주요 원리가 아닌 것은, 방금 거기 3번의 문제에서 일단 4번이 답은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방계획서는 이미 지어진 건축물의 소방계획서를 이야기하니까 4번이 답은 맞습니다. 4번의 소방계획의 주요 원리가 아닌 것은 종합적, 통합적, 지속적, 개인적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다음 중 소방계획서의 작성, 검토, 승인은 언제 하는가? 그래서 이제 매년 1월 1일부터 바로 그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승인은 4분기에 하네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4분기 때 승인해서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4분기가 맞습니다. 6번에 다음 중 자위소방조직의 수행 업무가 아닌 것은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 소화, 피난 유도, 화재 진압 활동 중 소방관서 지원 및 협조, 화재 발생 시 응급구조, 방호 안전, 인명보다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4번이 답이겠죠. 그러면은 2번도 수행 업무라는 것인데, 이제 소방관서에 지원해주고 이제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불화재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뭐 문도 열어주고 그런 거 해야 되겠죠. 필요한 것들, 뭐 사다리가 필요하면 사다리도 갖다 줘야 되고. 7번에 다음 중 장애 유형별 피난 시 손전등 및 전등을 활용하거나 메모를 이용한 대화가 효과적인 유형은 메모. 메모를 이용한다라는 것은 이제 잘 안 들리는 사람, 그러면 청각 장애인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 교육 훈련은 연 몇 회 이상 하는가? 이제 교육 훈련은 1년에 1회 이상 기본이.
그 다음에 9번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 교육 훈련은 연 몇 회 이상, 연 1회 이상. 10번에 자위소방대 유형별 중 타입 1의 편성 대상은 무엇인가? 저번에 그 공부했을 때 애매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나오네요. 이제 타입 1은 해설에 봐보면 2급 또는 상급 10명 미만 사업장 이렇게 나오니까 4번이 답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2급이나 3급은 작은 건물 그런 뜻이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타입 2는 10명 이상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타입 3은 1급이나 특급. 그래서 1이 가장 작고 이제 3이 가장 큰 건물이고 자위소방대 유형 1, 2, 3 그렇게 되네요. 11번 자위소방대의 조직에서 수신반 종합방지실을 거점으로 화재 상황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그러면 지휘통제팀이 맞겠네요. 근데 지휘통제팀이 법에 없는데 여기 좀 나와 있네요. 12번 화재 시 피난 요령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제 엘리베이터 이용하면 안 되죠. 기본이 계단을 이용해야죠. 피난 기구를 이용하든가. 그 다음 13번에 자위소방대의 유형별 타입 3 그러면 아까 특급 1급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이제 2급이고 10명 이상이면 타입 2였고, 그 다음에 2급이나 3급 10명 미만은 타입 1이었고, 그 다음에 14번에 소방 대상물의 화재 시 자위소방대의 초기 소화 및 조기 피난이 필요한 골든타임 확보가 필요한데 몇 분으로 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4, 6분? 그러면 5분 정도 심폐소생술하고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15번 소방계획서 작성 시 피난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층별, 구역별 피난 대상 인원의 현황, 재약자 현황, 재약자와 재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 동선과 피난 방법. 그래서 4번은 승강기 이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자위소방대의 조직에서 화재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 유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비상연락하면은 초기소화한다. 그러면 초기소화팀인데 이것도 문제가 이상하네. 피난 유도한다. 그러면 피난 유도팀인데 이제 답은 아마 현장 대응팀. 그래서 현장에서 대응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파트 9의 소방안전 교육하고 훈련 문제를 풀어보면 442페이지
일단 좀 쉬었다가 하죠.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